안녕하세요. 박상영입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학원도 다닐 거고 교수도 다닐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학교나 뭐 학원, 교습소, 과외 등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제를 얼마나 누가 빨리 풀게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긴 소수령의 문제를 읽고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지만이 요즘의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말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FI를 오랫동안 해온 제가 좀 기존의 수학 문제를 좀 다르게 접근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5학년 2학기 수학 문제에 보면 이 분수하고 소수를 자유자재로 나누어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분수와 소수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문제에 적합하게 풀 수 있냐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이제 영역이죠. 그랬을 때 이제 분수와 소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접근해 줘야지 아이들이 분수를 때로는 소수로 표현하고 소수를 또는 분수로 표현하라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 점을 우리가 공원 입구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안에 있는 이 지역에 가고자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분수대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기존의 문제에서는 보면 공원 입구에서 가족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분수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직선 거리를 정확하게 재보면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얼마만큼 걸어야 되는지 그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 입구에서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0.5km다 라고 했을 때 이 거리의 표현이 지금 0.5라는 소수를 이용하고 있고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직선 거리는 실제적으로 0.5km이지만 우리가 실제 공원에서 만약에 분수대가 있는 곳을 가려고 하면 직선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공원이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가장 중심에 있는 분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선 거리로 간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공원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입구에서부터 쭉 산책을 해서 가운데에 있는 분수대로 향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 수학 문제에서는 거의 이렇게 공원의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과연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저학년의 문제에서는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까지의 직선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거의 이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가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원 입구에서 매점을 거쳐서 그리고 매점에서 분수대로 오는 이러한 경로를 거쳐가는 새로운 형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실생활에서는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얼마만큼 가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수학 문제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직선거리에 있는 문제는 사실상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풀어버리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공원 입구에서 매점을 거쳐서 분수대로 가려면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느냐.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라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좀 문제를 까다롭게 만들면 여기에 있는 거리는 뭐 0.750km다. 여기는 뭐 100분의 뭐 3km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은 소수로 나타내고 한쪽은 분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학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이런 것들, 이런 수업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그냥 빨리 이 두 개의 거리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에서 매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매점에서 분수대까지의 거리를 각각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아이들은 바로 이제 분수와 소수를 바꿔서 계산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럼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매점 하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점점 경로가 많아졌다면 계속 더 많은 덧셈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렇게 경로가 간단한 경우에 비해서 점점 더 복잡할 때 아이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각각의 경로의 직선거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길이 있다면, 만약 이렇게 직선 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로 직진해서 가면 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문제에서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도저히 공사 중이라서 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뭔가 이렇게 매점을 거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가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가 공사 중이라고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매점을 거쳐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을 거쳐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어느 한쪽에 있는 그냥 그 경로를 지나쳐서 지나가는 문제밖에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 문제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공원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갈 수 있는 이 직진거리와 직선거리와 매점을 거치고 또 매점에서 분수대를 거치는 이 경로를 합친 거리, 그랬을 때 과연 이 세 지점을 연결했을 때는 결국은 삼각형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세 지점에서 과연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갈 때 직진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딘가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내가 어느들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냐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불가피하게 가장 항상 좋아하던 길을 갔지만 그 길이 만약에 공사를 하고 있거나 막혀 있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길로 갔을 때에는 내가 항상 더 빠르다고 했던 길보다 더 많이 걸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더 적게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거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단순히 이러한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아니면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테크닉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구조에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분수대에서 공원 입구로 가거나 아니면 분수대에서 매점을 가거나 아니면 분수대에서 매점을 거쳐서 공원 입구로 가거나 이렇게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에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야 되는지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소수를 분수로 바꾸고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이러한 문제는 크게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문장형 문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소수령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에게 그 문제의 풀이 과정을 쓰게 하는데 이 풀이 과정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구조에서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하고자 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공원 입구와 분수대와 매점이 이런 식으로 XY 좌표라든지 이러한 모눈정이 형태의 격자판에 만약에 공원 입구와 매점이 분수대가 각각의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공원 입구에서 매점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가서 얼마큼 가야 되는지 또 매점에서 분수대를 가려면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아이들의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선을 그어보면 실제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이러한 거리에 대한 킬로미터나 미터나 이런 개념이 길이 개념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지만 아직 길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무엇보다도 미리 이렇게 길이를 재어보는 연습을 많이 시켜서 실제로 자신들이 이러한 숫자로 써져 있는 이 거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0.75km가 더 긴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3km가 정말 더 멀리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해가 됐을 때 이렇게 분수나 소수로 표현되는 표현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단순히 이거를 더하냐 빼냐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수준 높은 고차원의 문제를 풀 수 없을 뿐더러 추상적 사고 이렇게 제가 지금은 공원 입구, 매점, 분수대를 단순히 하나의 이런 자석, 색깔 있는 자석으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지만 수학 문제집을 보면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공원 입구라든지 매점이라든지 분수대가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실생활에서 자신이 수없이 많은 어딘가를 가고 이동하고 있음에도 결국은 문제로 접근했을 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일반화될 수 없고 사고의 유연성은 수학 문제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현실과 동떨어지는 수학 문제는 아이들이 절대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 가르치고 싶다면 과연 이 수학 문제가 아이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아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아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아이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재조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필요한 방법이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